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 겪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공황장애나 불안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공황장애 환자 수가 2019년에는 18만 한 3천 명 정도에서요, 2021년도에는 22만 1,000명 정도로 약 21%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특별하게 불안해야 될 환경이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불안이나 공포가 밀려들면서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고 숨이 막히고 혹시 내가 이러다가 죽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배우 이경규 씨, 그 다음에 김구라, 그 다음에 남희석, 정형돈 이런 사람들, 또 이제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였던 김신영 씨 같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공황장애는 더 이상 특별한 질병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공황장애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공황장애라는 말은 원래 패닉이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요. 패닉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천둥과 번개로 사람들을 갑자기 놀라게 했던 펜신에서 비롯된 말로서 증상이 천둥 번개처럼 아주 갑작스럽게 돌연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따서 공황장애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공황장애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황장애 증상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외부에 위협이 없고 불안을 느낄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을 느끼면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호흡이 곤란해지고 그 다음에 맥박이 빨라지고 땀이 나고 우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안정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속이 메스꺼리거나 불편하고 구토감이나 헛구역질 같은 것들이 느끼기도 하고요. 어지럽습니다. 휘청거리고 실신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손, 발이나 몸이 떨리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해 가지고 자제력을 잃고 미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 증상을 위험을 알리는 경보기에 비유해 보면은 위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보기가 잘못 작동해서 아무 때나 경보를 울려 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 공황장애 증상을 겪는 시간은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0분 정도에서 그 증상이 최고조로 달했다가 대개 20분에서 30분 이내에 없어지고 1시간을 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실제로 이런 공황장애 증상이 어떨 때 많이 나타나는가요? 한번 살펴볼게요. 주로 닫힌 공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또 긴 터널을 지나고 아니면 화장실이나 지하철 또 지하 공간, 미용실 같은 데서 머리에 캡을 쓸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기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퇴직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버스를 타고 터널을 지나면은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막혀오면서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황장애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차를 타면 괜찮은데요. 버스나 승용차 같은 것을 타면 굉장히 그 증상이 심해지고요. 특히 터널을 지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친구 집사람이나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괜찮아요. 그래서 전주에서 서울 왔을 때는 어떻게 오더라도
서울에서 전주 갈 때는 제가 여러 번 이 친구를 전주에다가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최근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사람이 점차 늘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에서 5% 정도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여성이 두세 배 정도 많고 20대에서 40대 젊은 연령층에서도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22만 명이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았지만 숨은 환자까지 생각한다면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전국에 100만 명 이상은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불안감을 느낀다고 모두 다 공황장애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죠. 예를 들게 되면은 전쟁터나 누구와 싸움을 할 때,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위험한 상황이 예상이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불안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막 긴장이 되고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때로는 위험을 피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정상적인 불안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나 운전 중 아니면 평소에 익숙하고 잘 다니던 지하철이나 버스, 엘리베이터 등 낯익은 환경에서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공황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황장애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간뇌에는 청반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은 위험한 자극이 오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자율신경계를 흥분시키고 긴장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스트레스나 불안정한 생활, 과로나 원인 불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위험하지도 않는 사소한 자극에도 불구하고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흥분하는데 이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공황장애는 어떤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내성적이고 소심하면서 평소에 상처받기 쉬운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감이 없고 인내심이 적은 사람, 세 번째는 성취지향적이고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하는 사람, 그리고 밤샘 작업이 많은 직장인이나 입시 부담감을 느끼는 수험생, 그리고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 어렸을 때 엄마와 헤어지기 무서워하는 분리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 부모님의 사망이나 이혼, 가족 중에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공황장애를 겪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공황장애 치료에는 이 가족의 사랑이 절대적인데요. 이 공황장애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환자는 분명 고통을 겪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면 정상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흔히들 꾀병이다, 의지력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기가 쉬운데 이 경우에는 환자가 우울증과 자책감 같은 데 빠져가지고 증세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환자 얘기를 잘 좀 들어주고 환자가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자신감과 위로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황장애를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공황장애는 자연적으로 치료되기가 어렵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은 만성적인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은 80% 이상의 환자는 증상이 호전돼 가지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공황장애 증상에 우울증 같은 것들이 더해져 가지고 일상생활과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첫 번째,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좋은데요. 이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불안감을 없애주기 때문에 공황장애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말린 새우나 멸치, 치즈, 우유 같은 유제품, 완두콩이나 참깨 같은 데 많이 들어있고요. 이 칼슘 음식을 드실 때 칼슘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더 좋은데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 진정제이기 때문에 공황장애 환자들의 마음과 몸을 가라앉혀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다시마나 새우, 청어, 바나나, 견과류, 콩 등이 있죠. 반대로 이 공황장애 환자가 피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술인데요. 술은 공황장애에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음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로 긴장이 풀어지고 불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이런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 알코올 중독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나 홍차, 콜라 같은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도 조심해야 됩니다. 카페인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미미하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지만 공황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한 그런 증상, 그러니까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도움이 되는 차요법도 있는데요. 하판피, 음양각, 대추차가 도움이 됩니다. 이 하판피라고 하는 것은 일명 야피라고 하는데요. 자기나무 껍질입니다. 우리가 혼례를 치를 때 신랑 신부가 함께 마시는 술을 합판주라고 하는데 이 합판주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불안과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잠을 잘 자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정신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고 또 안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삼지구엽초라고 알려진 음양각, 이것도 공황장애에 약해진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추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이 대추의 단맛 같은 경우에는 갈락토스, 스크로스, 메가당 같은 당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긴장을 풀어주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주로 공황장애로 겪는 우울증이나 신경증, 불면증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평소에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판피 20g에 대추 한 20개 정도, 물 2000cc 정도 넣고요. 1시간 정도 끓인 다음에 물이 약 한 1000cc나 600cc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음양각 20g 정도를 넣고 끓여가지고 물이 한 500cc 정도 남게 되면은 그 물을 하루에 여러 번 차처럼 나눠서 마시면 됩니다. 공황장애에 도움이 되는 한약 처방으로는 청심온담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마음을 맑게 해주고 담력을 키우는 처방으로서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우울하고 짜증이 잘 나고 입이 잘 마르는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청심온담탕을 많이 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부자, 그리고 비위,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백출감초, 우리 몸의 비생리적인 담을 없애주는 바나, 그리고 막힌 기를 잘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귤 껍질인 진피,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잠을 잘 오게 하는 복령 산조인 석창포, 혀를 보호해주는 당귀, 그리고 심장에 열을 꺼주는 지실, 주겨, 황련, 치자, 황금, 그리고 음기를 보충해주는 맹문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처방이 바로 청심온담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황장애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청심온담탕을 잘 활용을 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띠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